실제로 제 돈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매수를 눌러주면 매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한편으로 채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찬소! 안녕하세요. 하찮지만 소중한 정보 하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채권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제 돈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이자는 어떻게 받고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보는지 단 한편으로 채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에 대해 여러 유튜버 분들과 인터넷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이나 적금처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확정된 확정이자를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을 한 번 매수하면 쉽게 매도하기 어렵기에 예적금보다 강제로 더욱 오래 목돈을 중간에 깨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을 매수할 때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주식처럼 매도를 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채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매도하지만 않으면 부실한 채권이 아닌 이상 원금은 보장되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하찬소! 그럼 본격적으로 채권이 무엇이고 채권을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투자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흔히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율을 높여서 관리하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채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채권은 사전상 내용처럼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에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활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자신들이 이걸 언제까지 원금과 어떠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증서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상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일수록 안정성이 높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회사채, 즉 일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안정성이 낮은 대신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이자 소득에 앞서 말씀드린 장점처럼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깊은 내용은 많은 매체에서 접할 수 있으니 저는 채권이 이런 것이다 정도만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본론으로 넘어가 지금 당장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어떠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찬소! 우선 미래에셋증권 앱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 세 줄 모양 메뉴를 누르고 상단 금융 상품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채권이 나오고 채권 찾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장외채권, 외화채권, 장내채권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장내채권은 말 그대로 시장 내에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장내채권은 동대문 도매 옷시장처럼 채권시장 그 자체에 있는 모든 채권이 다 있습니다. 도매시장처럼 여러 채권 상품들이 걸러지지 않고 방대한 양으로 있고 채권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처럼 많다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일반인이 접근하긴 어려운 채권들이 많습니다. 매수 가능한 물량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장외채권은 오늘 저희가 매수할 채권인데 쉽게 말해서 미래에셋,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에서 마치 옷 편지샵처럼 채권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채권들을 그들만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사기 쉽게 걸러놓은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화채권은 말 그대로 미국채입니다. 안정성이 높아 금리가 다소 낮기에 안정적인 걸 우선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매수할 장외채권을 보겠습니다. 장외채권을 눌러주면 이렇게 쭉 여러가지 채권들이 나옵니다. 장외채권만 보더라도 상당히 선택폭이 다양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정보부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채권 롯데캐피털 440-1을 보면 상단에 저위험 AA- 등급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건 이 채권의 위험도와 말 그대로 등급을 나타냅니다. 채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준 증서이기에 돈을 빌려간 대상이 망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확률을 저위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럴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AA-는 이 표처럼 채권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데 A에서 D 등급까지 등급을 나눕니다. 즉 A 등급 이상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고 위험한 채권일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겠지만 원금을 받지 못하면 투자 안 하니만 못하겠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찬소!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은 잔존기간, 말 그대로 이 채권의 만기일입니다. 2년 332일이 지나면 원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채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매수금리겠죠? 매수금리는 우리가 이 채권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금리입니다. 지금 5.25%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 단가는 이 채권의 현재 가격입니다. 채권은 만원으로 발행되어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즉 제가 9,966원에 사서 확정된 이자 5.25% 이자를 받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만원 이상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매매 차익을 얻어도 됩니다. 또 내려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아무리 채권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에 급한 돈이 필요해 팔지 않는 이상 제가 처음 샀던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은 아까 한번 살펴봤기에 이자 지급 방법을 보면 1개월 2표채입니다. 2표채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란 뜻이고 1개월이라고 했으니 매달 이자를 지급합니다. 즉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전 이걸 아주 선호해서 1개월 2표채를 투자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바로 저의 주식 계좌에 들어와서 바로 현금화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표면금리는 이 채권이 처음 발행했을 때 당시 정해놓은 금리입니다. 처음 이 채권은 5.11%로 나왔지만 채권 가격이 내려가서 금리가 오른 겁니다. 즉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인데 만약 채권 가격이 만원 이상이었다면 금리는 표면금리보다 매수금리가 작았을 겁니다. 신한카드 채권을 보면 매수 단가가 1037원이라 매수금리가 표면금리보다 작습니다. 하찮소? 쉽게 이해하려면 채권의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이자라도 많이 줄 테니 사주세요 해서 이자를 많이 주고 채권의 수요가 많아져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굳이 이자를 많이 안 줘도 사갈 테니까 이자가 떨어진다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시 원래 보던 채권으로 돌아와서 이 채권의 발행은 22년 9월 16일에 했고 만기는 25년 9월 16일이니 잔존기간이 2년 232일이 나오게 됩니다. 채권 종류는 할부금융채인데 롯데캐피탈이 할부금융을 하는 회사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채, 한국전력공사는 일반 특수법인채 등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법인 세전 수익률은 연에 5.25%, 아까 그 매수금리입니다. 세전인이 세후가 되면 5.25%보다 더 낮아지겠죠? 하찮소?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채권이 뭔지 파악했으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윳돈을 가지고 실제로 매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을 수 있기에 너무 장기적인 채권보다 짧은 만기를 가지고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채권은 이 채권입니다. 매수금리도 5%대로 나쁘지 않고 매수 단가도 9,944원이며 매달 이자가 나오는 1개월 2표채 그리고 저위험의 등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매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매수금리와 관련 사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매수 가능 수량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자신이 매수하려는 금액을 적어줍니다. 전 1,000만원을 적겠습니다. 입력 완료를 누르면 제가 매수 가능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대로 입력 완료를 누르면 매수 수량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관련 확인서가 나오고 정독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채권 위험도나 설명서가 나오는데 또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 후 동의 진행 후 매수를 눌러주면 매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매매 당일 오후 3시까지는 매수 취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후 마이 채권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된 채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림톡을 설정했다면 이렇게 알림톡도 오고 계약서를 눌러보면 이렇게 장외 채권 계약서도 나옵니다. 하찮소? 그렇다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필요할 경우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 채권 메뉴로 들어가서 팔고자 하는 채권을 골라 장내 매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과 비슷한 창이 열립니다. 과세 구분을 종합으로 할지 분리로 할지 선택하시고 옆에 호가창에서 원하는 매도 가격을 누르고 팔고자 하는 수량만큼 수량을 적습니다. 잔고를 클릭하면 자신이 보유한 수량이 나옵니다. 단순히 0, 3개가 생략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채권을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매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알림톡이 오고 한 주를 팔았기에 961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당일 장 마감 후에 해당 증권 계좌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매도했던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내 당일 채권 매도 출고가 되고 장내 당일 채권 매도 대금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죠? 하찮소? 채권 이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채권을 매수한 계좌에 바로 들어오고 알림톡도 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HTS인 카이로스를 통해 채권의 예상 수익률 및 매달 얼마의 이자가 세후에 들어오는지 등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홈페이지에서 카이로스를 다운받아 줍니다. HTS에 들어와 메인 화면에서 상단 금융상품이라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채권을 누르고 채권 모의 투자 계산서를 눌러줍니다. 이런 창이 뜨고 자신이 채권을 매수했던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잔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리스트가 뜨고 조회하고 싶은 채권을 눌러 확인을 누릅니다. 매매 구분을 만기 상한으로 하고 수량칸에 자신이 가진 수량을 적고 우측 상단의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쫙 매달 언제 이자가 나오는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세금 및 실수령 합계까지 이제 계산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하찮소? 채권을 발행한 기간이 부도가 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으니 모든 투자는 본인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 채권을 투자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헤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수고를 좀 더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찮지만 소중한 정보 하찬소였습니다.